그래서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 그걸 캔서 리버전이라 그러고 악성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걸 재분화라고 해요. 순한 몸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2024년 사례입니다. 3 곱하기 3cm 위암이 이렇게 6개월 만에 없어졌죠. 뭐 수술, 항암 이런 거 일절 안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졌고요. 이분은 지금까지도 재발 없이 깨끗합니다. 위 내시경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방광암이에요. 이거는 작년 사례입니다. 이렇게 포도상이 같은 열댓 개 되는 방광암이 흔적만 남고 없어졌고, 이것도 거의 넉 달 만에, 이건 제 최근 사례예요. 페트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제 오른쪽 겨드랑이에 계란만한 게 있죠.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되게 악성이에요. 림프종은 항암에는 잘 듣지만 재발 전이가 잘 되고 그런 암이거든요. 노란색으로 빛나는 데가 암이에요. 이분이 이제 지난 8월 5일 날 CT를 찍었거든요. 여기 들어온 지 2달 반 만에 CT를 찍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저 화살표 해놓은 게 처음 진단받을 때 계란만한 종양이 8월 달에 대추알 정도로 사이즈가 줄은 거예요. 거의 70%가 줄었다. 그래서 이분도 수술, 항암 일절 안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치료만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 24년, 25년, 26년 사례를 차례대로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죠. 수술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빨라요. 서너 달 만에 암이 줄기 시작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수술, 항암, 방사선 다 하고도 재발 전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90%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부분 입원해 계시고, 이분들 치료를 우리가 지금까지 돕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암도 좋아지는 분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은 수술, 항암 안 하고 오신 분들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근데 똑같이 재발 전이 된 암이라도 우리가 접근하기 나름으로 가능한 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 사례는 2025년 9월 달 페트 사진을 보면 전신뼈에 전이가 되어 있어요. 진하게 나오는 게 다 암입니다. 그래서 통증도 되게 극심했고 키도 많이 줄었고, 근데 이분이 3월 달에 이제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5개월째 페트를 찍은 건데 뭐 현저하게 감소했다. 흔적만 남은 정도로 좋아진 겁니다. 키가 3cm나 컸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쓴 전략은 일단 너무 전이가 심하니까 항암 치료를 6개월 동안 병행한다. 우리가 하는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걸로, 이걸 이제 통합치료라고 하죠. 6개월 동안의 치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통증도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고, 오히려 빠졌던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항암하는 분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가발 쓰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머리카락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넉 달 뒤에 딸 결혼식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을 했고요.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표준 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 암 덩어리를 떼내는 게 수술이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전략이에요. 그게 이제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악성으로 바뀐 암세포를 정상에 가까운 세포로 되돌린다. 이런 개념인 거죠. 암세포를 잠재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암이 생겼는데 암을 없애려 하지 마라. 성질만 바꾸면 얼마든지 암을 잠재울 수 있고 흔적만 남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암세포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전문 용어로 암역전, cancer reversion, 재분화, redifferentiation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손상된 조직도 복원을 하는 거죠. 아까 뼈가 이제 재생이 된 걸, 척추뼈가 재생된 걸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개념이에요. 요 세 가지 과정으로 우리가 치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처음 만든 개념이 아니라 벌써 2012년부터 이 실험들이 이루어져 왔고 증명이
되어 온 거예요. 암세포를 분화시켜 더 이상 정식과 자기 재생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암 생물학에서의 완전히 혁신을 이룬 실험이거든요. 이 실험이 이제 2012년에 네이처지에 발표가 되었고 노벨 의학상을 탄 실험이에요. 이걸 이제 역분화 이론, 분화는 되돌릴 수 있다. 그 다음 개념은 이제 실제로 암세포를 가지고 정상세포로 바꾸는 실험을 한 거예요. 2020년에 우리나라 카이스트 조광현 박사님 팀에서 대장암세포를 가지고 5개 핵심 전사인자를 억제하니까 정상세포로 바뀐 거예요.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고 이걸 이제 암역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쓰는 거예요. 암세포를 파괴해서 죽이는 치료에만 우리가 이제 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를 대상으로만 보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대상으로 암세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 그걸 캔서 리버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악성도를 낮추는 거예요. 1번은 악성도를 낮추는 이걸 재분화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암세포의 악성도를 낮추는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성도를 낮추면 착한 암이 되어서 항암에도 잘 들어요. 이렇게 서너 달 만에 암이 줄어드는 분들이 항암을 병행하는 분들도 있고 항암이 굳이 필요 없고 덕보다 실이 많을 때는 우리 치료만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항암만 하신 분과 우리 치료를 같이 통합치료를 하신 분과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치의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는데 너무 결과가 빨리 좋아지니까 뭐 고개를 흔드는 거죠. 오, 이상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5대5법은 1번이 미세환경 전략, 종양의 미세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암대사 전략,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 세 번째는 이제 후성유전 전략이라고 이 유전자 발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재가동하는 거, 후성유전 인자를 억제하는 거, 프리모 전략, 경락을 이용한 치료.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호흡과 명상으로 마음과 신경 전략.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세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이 미세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암세포인데 암세포 주변에는 활성산소가 많아요. 이게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이죠.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염증 물질이 과다해요. pH가 떨어져 있고 산성화되어 있는 거죠. 면역도 떨어져 있고 이런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거죠. 우리 몸이 암세포를 만들고 정식화하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암이 생겼고 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는 게 1번이에요. 1번이 현미채식. 두 번째가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유황이온. 그래서 이런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은 석 달에 한 번씩 또 객관적인 검사를 하죠. 그래서 pH가 올라가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줄면서 염증 물질이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CRP 염증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봐요. 그 다음에 항산화력이 올라가요. 이거는 타스토스 검사로 항산화력 검사, 면역 검사, 람 검사, 그 다음에 림포사이트 스브셋, 뭐 이런 면역 검사로 면역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죠.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데 1번이 킬레이션이에요. 킬레이션은 한마디로 해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먹은 농약, 중금속 이런 게 세포 조직에 많이 쌓여 있고 중금속은 특히 발암 물질이잖아요. 얘는 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 빼는 걸 이제 제가 10년 전에 개발한 게 CNR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발 검사를 하면 다 나와요. 발암 물질, 중금속들이.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중금속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매연, 두 번째는 이제 금속성 치약, 세 번째는 바닷것들, 생선이나 해산물 이런 데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CNR을 가지고 빼는데 얘는 양이온 물질이고 얘는 음이온 물질이에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빼는 거예요.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유황이온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 검사를 꼭 많이 했거든요. 이 모발 검사로 유해 원소를 20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니켈, 비소수원, 기준치 이상으로 지금 많은 거죠. CNR, DNR 워터를 먹고 6개월 뒤에 이제 비포 애프터를 보는 거예요. 보면 이제 니켈, 비소수원이 다 반 이상 줄어들어 있는
여기도 보면 다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금속을 해독하는 게 증거가 되고, 혈액을 우리가 생일 검사를 하잖아요. 환자들 오면 혈액이 이렇게 엉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혈액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정상적인 혈액으로 적혈구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게 정상혈액. 이제 음이온 물질인데 이게 황산이온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음이온 물질인데 요 설페이트 SO4 이가 음이온, 얘가 주된 킬레이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 노폐물 독소를 해독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기혈순환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 혈순환은 동양의학적 개념이에요. 서양의학에서는 혈액, 림프관만 알죠. 그래서 여기 순환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기순환이거든요. 프리모관, 이게 해부학적 구조로 이제 밝혀졌고,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가 흐르는 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는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에너지거든요. 프리모관, 제3순환계, 혈관, 림프관, 다음에 세 번째 찾았다고 해서 제3순환계. 아직 서양의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한 10여 개국에서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종주국이 우리나라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다란 선이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거든요. 장기 표면에, 혈관 내부에, 림프관 내부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형광물질로 이렇게 염색을 해서 찾아서 본 거예요. 두 번째가 암 대사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미세 환경을 개선한다. 그게 첫 번째가 킬레이션, 해독하는 거. 두 번째는 기혈순환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암 대사 전략이에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이제 산소, 영양소, 세포 기능을 개선하는 것까지 더하는 거예요.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대사질환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게 대사질환이잖아요. 근데 이제 암도 대사질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암세포가 생기는 거는 이 후성유전적 변형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 전 단계의 대사 변형부터 생기는 거예요. 대사 변형은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 병. 미토콘드리아가 병들면서 유전자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돌연 변이가 반복적으로 되면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돌연 변이로 인해서 암세포가 생기기 전 단계는 바로 대사 변형부터 시작이 된다. 대사 질환이다, 암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면 ATP를 생성하는 게 주된 기능인데,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300개에서 1000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생기죠. 또 중요한 기능이 신호전달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세포가 자살하고 유전자 발현을 하는데 얘가 다 작동을 하고 기능을 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세포예요. 얘는 이제 포도당 하나가 들어가면 38개 ATP를 만들잖아요. 크랩스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해당 과정으로 2개 ATP를 만들고, 크랩스 사이클 들어가면 36개 ATP를 만들어요. 이걸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 그래요. 정상세포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데, 암세포는 완전히 다른 대사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포도당을 받아 먹는데 호기성 대사라고 그래요. 이 2개밖에 못 만들어요. 크랩스 사이클 들어가면 그냥 락테이트, 젖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 젖산 혈액 검사를 하면 이 수치가 높은 분들이 암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얘는 이제 포도당을 발효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정상세포는 38개 ATP를 만드는데 얘는 2개밖에 못 만들어. 왜 그럴까?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대사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얘는 그냥 빠른 정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받아먹어요. 핵산도 받아먹고, 젖산도 받아먹고, 글루타민도 받아먹고, 지방산도 받아먹고, 우리가 먹는 것들, 대사체에서 생긴 것들, 대사 과정에서 생긴 것들을 다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정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상세포보다 빠른 정식을 해요. 에너지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빠른 정식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주된 에너지원이 글루코스, 포도당,
글루타민. 그래서 우리는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먹지 마라, 붉은 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는 거죠. 포도당을 발효해서 에너지를 만든 것은 빠른 성장을 위해서, 이게 정상세포보다 몇 배나 많이 받아 먹냐면 포도당과 글루타민을 10배 이상 많이 받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먹어도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암을 굶겨 죽이는 치료법으로 우리가 쓰는 게 1번이 현미채식이에요. 당 지수가 낮은 음식. 그래서 이제 당 지수가 높은 것들은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떡, 빵,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현미채식이 가장 기본적인 식이요법.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암세포를 굶겨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간헐적 단식. 하루 2끼 먹고 16시간 공복 상태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야 대사 기능이 좋아지죠. 왜 이제 이런 게 또 도움이 되냐면 이게 오토파지 기능이에요. 오토파지라는 거는 이제 자가 포식, 우리말로 세포에 손상된 단백질, 노화된 세포 소기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해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포 청소하는 거죠. 이 과정이 잘 되어야 세포 재생 회복도 잘 되고 면역도 좋아지고 질병도 예방이 돼요. 노화도 방지가 되고. 간헐적 단식이 왜 좋냐면 이 오토파지 기능을 더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달 정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굉장히 몸 기능들이 많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주의자 같이 먹어야 된다. 우리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죠. 계란은 하루에 하나 정도 먹게 하고, 필요한 사람은 2개 먹게 하고, 주말에는 그래도 생선, 흰살 생선, 흰살고기, 뭐 해산물 정도는 특식으로 우리가 먹게 합니다. 글루타민이 주로 붉은 고기에 많거든요. 소, 양, 돼지 뭐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닭고기나 오리고기 정도는 먹게 해요. 그래서 이제 대사치료 개념은 암 주변의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것,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게 사실은 이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미채식, 로우 GI 이게 이제 기본이죠.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 대사치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와 영양소를 듬뿍 공급을 해요. 암세포는 굶겨 죽이고 정상세포는 더 힘을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세포를 재생하고 세포 기능을 개선하는데 1번이 산소, 2번이 영양소. 이걸 듬뿍 주는 거예요. HIF1이라고 저산소 유도인자라고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얘가 활성화 되거든요. 얘가 암세포 만드는 유전자를 100개 이상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저산소가 암의 원인이고 악성화의 원인이다. 악성화 된다는 얘기는 항암제도 잘 안 들어. 내성이 빨리 생기고 보통은 난치성 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옛날 자연의원이 있던 자리. 지금은 닥터조 재생치유센터입니다. 이게 이제 곤지암으로 수도권에서 그나마 공기가 좋은 숲에 들어앉아 있는 이렇게 되어야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사실 암 치료에 도입한 거는 K미래의원이 최초예요. 지금은 암요양병원에 다 하고 있지만 이 치료의 효과는 이게 모세혈관인데 건강한 사람의 모세혈관, 적혈구 하나가 겨우 지나가요. 근데 환자분들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다 좁아져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못 들어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산소 구역이 생겨서 암세포는 더 악성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2기압 이상에서 90분 정도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이 혈장에 10배 이상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적혈구가 못 들어가도 산소를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산소 구역을 없앨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양소, 저분자한, 나노화한 영양소. 얘는 먹으면 장에서 바로 흡수가 되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원료로 쓰인다. 우리 모든 세포의 50-60%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그래서 이제 1번 영양소가 아미노산 영양소. 우리가 16종 아미노산 검사를 하면 다 다량으로 들어있는 우리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구성원소는 60가지예요. 보충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부족해요. 영양소가 다르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다 90% 이상 이 영양소가 다 부족한 거지. 그래서 만든 게 C나 여기에는 20가지 미네랄들이 다량으로 들어있고
4대 중금속은 다 기준치 이하고 CNR에 들어가는 미네랄이 20여 가지인데 이게 원료가 되는 물이에요. 제가 이제 이 물을 이제 만들어서 쓰는데 미국에 보내서 이 미네랄 검사를 하거든요. 그 20여 가지가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60가지를 검사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황이 제일 많이 들어 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를 재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병에서 시작된 게 암이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재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관점은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재생하는 거,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거, 여기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핵심이에요. 이 기능들을 좋게 만들고 숫자를 늘려야 되거든요. 암 환자분들은,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다 이 숫자가 20, 30%가 적어요. 기능도 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활성산소를 또 많이 만들어요. 예. 나는 맛있는 거 많이 안 먹는데 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기능을 개선하고 숫자를 늘리는데 1번이 또 산소예요. 2번이 운동이에요. 3번이 영양소고 4번이 온도와 햇빛이에요. 이 조건을 잘 만들어줘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졌다는 거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한 달, 2달 지나면서 에너지가 좋아지는 걸, 기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동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죠. 혈당 내리는 10분 운동법, 햇빛 댄스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운동법이고, 하루에 10,000보 걷기 이상, 산에 가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재생을 해야 되는데, 세포막 전위라 그래요. 정상세포는 세포막 전위가 마이너스 70mV. 요것도 측정이 가능해요. 건강한 사람은 이런 전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포막 기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소도 들어가고 노폐물 독소도 빠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암 환자분들은 세포막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소도 잘 안 들어가고 노폐물 독소도 잘 안 빠져요. 종양의 미세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전이를 정상화하는 이걸 배터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세포가 전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0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배터리가 나가는 거죠. 이 배터리가 나갈수록 세포 기능은 떨어지고 이게 정상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찌푸둥하고 어깨가 결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뭐 이런 증상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젖산이 쌓이는 증상.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숲치유 사진입니다. 숲에서 앉아서 회원부로 땅 에너지를 받고 들어 누워서 온몸으로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맨발 걷기로 황토나 이제 모래사장, 바닷가 모래사장이죠. 그런 데를 걸으면 이제 여기 음이온이 풍부하거든요. 발바닥으로 또 음이온을 받죠. 왜 현대인들이 병이 드냐면 양이온이 많은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게 1번이 매연, 2번이 전자파, 3번이 콘크리트 건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이제 1번 원인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곡이 2개나 있잖아요. 이 물이 떨어지면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숲에도 많아요. 그래서 숲에 가면 우리가 몸이 상쾌한 게 음이온 효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물에 이 음이온이 풍부한 거예요. 1000ppm. 여기 이제 SO4 이가 음이온. 이게 이제 음이온 검사한 거예요. 음이온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먹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기력이 올라간다, 에너지가 좋아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세요.